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스타트업 육성에 관한 네네.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검찰 행보가 묘하게 대비가 돼요. 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나오셨어요.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뚜둥 뚜둥. 별찬입니다. 뚱블리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정상근입니다. 네. 제가 목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발음할 때 좀 제대로 안 나오고 좀 기침이 좀 자꾸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이해가 아이고, 갑니다. 네. 얼마나 이 심혈을 기울이시니까 목이 괜찮을 리가 없죠. 하여튼 우리 애청자분들 정말 마음이 상당히 또 아플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정말 자. 마음이 아픈 표정이셨어요. 청취자 여러분, 이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들어도 단박에 맞히실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게 있는 뉴스 첫 번째 뭡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 타다. 타다.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예, 어제 이재용 소카 대표 기소했더라고요. 네, 이 서울중앙지검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우리에게는 다음으로 유명한 인물이죠. 소카 대표와 이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스타트업 육성에 네네. 관한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검찰 행보가 묘하게 대비가 돼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전에 이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이 스타트업 정책 자금을 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뭐 육성을 하겠다 뭐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뭐 그동안 이제 타다가 뭐 정부가 뭐 명확한 규정을 하진 않았지만 좀 어느 정도 용인됐던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검찰이 성격 규정을 이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타다는 이 불법 택시다. 네, 이렇게 성격을 딱 규정을 해버린 좀 그런 상황이니까 이재용 대표가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남겼는데 뭐 별로 할 말은 없다라면서도 그래도 이게 정부에서 좀 너무 엇박자가 뭐 심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이제 국가 성장 동력으로 모빌리티 이 산업을 강조를 했거든요.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도 지난번에 정의선 부회장이 1,200명의 이 직원을 그룹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현대자동차가 가야 될 길은 모빌리티다. 모빌리티 이동 수단을 예, 얘기하는 이거 거죠. 공유 교통이거든요. 이것까지도 포함을 하는 자율주행 영역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차가 운전기사 없이 타려고 하는 승객에게 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데 이 공유 경제, 이 4차 산업 성장 동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통령이었는데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날렸습니다. 네. 택시 업계 입장에서 본 말이죠. 이 타다가 여객 운수업의 무임승차한셈 배 수장님? 그러니까 이걸 조금 구분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타다의 경우에는 개념상으로는 이제 그동안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은 물론 이제 관련 근거법이 바뀌어야 되긴 합니다만 약간 렌트카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곳에 이 주차 공간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또 렌트카 형태로 일정 시간을 타게 되는 빌려서 타게 되는 개념 또 기사까지 동반을 해서 이것은 기존 렌트카에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일정 정해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시내에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또 일정 구간에 이 정차를 하고 있다가 콜을 받으면은 차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콜택시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렇죠. 이러니까 일종의 여객 운수업에 무임승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다의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대중교통 질서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강력하게 있는 게 이 김경진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서 이 국회의원들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타다에 대해서 정조준이 택시업계의 여론이 정조준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뭐 몇천만 원이나 몇 억을 들여서 이제 면허를 구입을 해서 그렇죠. 이제 운행을 이제 했는데 갑자기 이제 타다라는 이제 새로운 운송수단이 나온 셈이니까 굉장히 좀 허무하게 돼버린 측면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또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여의도에서 뭐 수만 명 심지어는 뭐 거의 이 분신하는 기사분도 계셨거든요. 네. 그렇게 됐던 이유가 또 이 국가 운영이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 기반에서는 이게 상당히 또 여론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계산까지 착 되면서
거의 거절 없이 이 택시를 형태의 운송수단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상당히 또 찬성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갈등이 증폭됐던 부분이 되는 것이죠. 네, 정상훈 기자.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타다하고 택시업계를 중재를 해오지 않았어요. 네, 네, 네. 근데 검찰이 이렇게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해 버리는 게 이게 옳으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사실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좀 그 택시 업계 그리고 막 이제 뭐 새로 이제 스타트업 그 업체들을 불러다가 좀 상생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딱 검찰이 개입을 해서 이 건은 이거다라고 결론을 딱 내버린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좀 사회적 변화가 좀 빨라지면은 이런 혼란들이 더 없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뭐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동차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을 때 이 마차를 운송을 하던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요청을 했고 그 영국에서 이제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영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이 굉장히 좀 늦어졌던 그런 측면들도 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막 이제 뭐 자율주행까지 가면은 막 그 각종 규제 같은 게 좀 벗어나는 일들이 좀 많을 텐데 이럴 때마다 이제 검찰이 개입을 해서 이 법으로 그냥 딱 그 사회 현상을 딱 규정을 해버릴 것인가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얘기가 좀 많이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동안도 우리 정상근 기자가 잘 설명되어 있지만 계속 이야기해 나왔던 것이 혁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할 때 앞을 통짜. 겪게 되는 네. 그런 고통수반되는 것을 어떻게 최소화하겠느냐. 실제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우노가 들어오니까 기존에 이 택시 운송을 하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사실은 우리 정부가 좀 최소화하는 뭔가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그 아주 활발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인 거죠. 네. 두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네, 정상훈 기자. 자유한국당의 동영상 예. 네, 이런 소식입니다.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른소리 가족이라는 애니메이션 논란이 됐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를 차용한 애니메이션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네,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제 안 보이는 뭐 안보 셔츠, 뭐 안 보이는 경제 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른바 뭐 측근들로부터 막 그렇게 가머니서를 속여서 그거를 입고 사실상 이제 뭐 그 사각 팬티 차림으로 돌아다니다가 뭐 마지막에 이제 죽는 것 같은 그런 묘사까지 좀 한 네. 것이 있었습니다. 그 그래서 이게 중간에 좀 보면 또 조국 전 장관 수갑 찬 모습 그런 이미지도 나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은팔찌를 차니까 더 멋있네, 뭐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반발이 심했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또 공식 논평을 했는데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졌고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이 네 글자 표현을 했습니다. 천인공노할 내용을 소재로 만화 동영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 자시하지 않겠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그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환생 네. 경제가 떠오른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2004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당시 이 그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극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환생 경제라는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았지만 뭐 이제 노가리라는 이름으로 네.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썼고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뭐 그 굉장한 좀 육두문자가 많았고 좀 비속어도 좀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고두고 지금 회자가 되면서 좀 그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으로 지금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또 이번에 이런 애니메이션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CNN 잔디 배종찬 네. 회장. 해외 외국 사례는 어때요? Stay tuned. 네.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도 아니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뭐 풍자 당연히 네.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세타이어 풍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머로 가득 차 있는 풍자의 미학이 만끽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순간 아주 유쾌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통령의 인신공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그 이전에 이 아들 부시 대통령도 그렇고 연말만 되면 또 기부를 위해서 여러 이 유력 자산가들을 데려다 놓고 또 언론을 데려다 놓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코미디언이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 상황 장면을 연출하면서 대통령의 그런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콕 집어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 아 이게 내 버릇이구나 하며 하 웃고 또 그렇게 기분 좋게 유쾌하게 넘어가면서
그 풍자를 하게 되는 거죠. 셀프 디스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한 개그맨이 대통령이야말로 you are fired. 당신 해고당했어.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게 말 그대로 이른바 이야기되는 풍자라고 하는 것이지. 네. 이것은 인신공격이거든요. 옷을 벗겨놓고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부분은 자유한국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지지율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보다 더 정교하게 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견제하고 여당에 대해서 뭔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놓는 이렇다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예요. 사람들이 절묘하구나 이런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크라이나에 지금은 좀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젤렌스키가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을 했거든요. 거기서 보여준 유머 때문에 사실상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신임 그러니까요. 대통령. 신임 대통령인데 그런 것처럼 그랬을 때 기회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동영상을 왜 보다 더 정교하고 보다 더 누군가 봤을 때 절묘했구나 이런 걸 할 수는 없었는지 예. 대묻고 싶어집니다. 역시 CNN 잔디라 뭐 세타이어 뭐 많이 좀 젤렌스키. 세타이어밖에 안 나. 스테이 튠. 스테이 튠하고요. 네. 타이어는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두 개밖에 없었네요. 세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뭡니까? 공수처법 부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를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의 의사와 관계되는 용어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법조계에서도 우리 법전의 용어들을 좀 쉽게 풀었어야 한다는 용어도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이게 뭐냐면은 본회의에 붙이는 겁니다. 그렇죠. 뒤에 나면 의회죠. 의회에 붙이는 것. 그러니까 본회의에 심의할 수 있도록 붙이는 행위, 넘겨주는 행위 이걸 이제 부의라고 하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본회의 전 단계에 있었는데 본회의에서 자 심의하시오 하고 국회의장이 올려놓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표결로 들어갈 수 있는 절차가 되는 것이죠. 네. 정상근 기자, 네. 자유한국당은 이제 불법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이거 누군 합법이라고 그러고 누군 또 불법이라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그 패스트트랙 법안 때문에 이게 그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건데 이 패스트트랙에 따르면은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어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이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을 심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에서 90일을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부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그 검찰 개혁 관련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법사위원회에서 원래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통상적인 법안이 뭐 상임위, 법사위, 근데 본회의 이렇게 부의가 되지만 이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는 법들은 법사위에서 바로 이제 본회의로 부의가 되는 좀 그런 상황들이에요. 예. 근데 하지만 이제 법사위 그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법사위에서 소관하는 법이긴 하지만 정작 법사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아니다. 이거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라는 별도의 특별위원회가 먼저 논의를 했기 때문에 법사위를 한 번 더 거쳐야 된다라는 예. 거고 이 민주당에서는 이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미 소관 상임이라는 거는 법사위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정상근 기자가 설명한 게 바로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랑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법안의 이 본회의 부의 결정은 패스트트랙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한 번 더 논의가 되고 그 법사위라고 해서 무조건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 특별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난 다음에 본회의로 가야 된다 이런 심정인데 자유한국당의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좀 다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왜 불법이냐 보냐면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는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아예 애당초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건 아예 국회의장이 손댈 수조차도 없고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불법인데 부인은 아예 이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불법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계속 왔었던 건데 어제까지가 이제 숙려 기간이었고 그렇죠. 네. 오늘 이후에는 얼마든지 이제 부의를 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12월 3일 날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네. 원래는 이제 오늘 부의를 해서 12월 3일 이후에 상정 그러니까 네.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거였는데 부의 시간을 12월 3일로 예. 일단 미룬 네. 거죠. 한 달여 좀 더 남았네요. 그러면 자. 그런 이유 중에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는 건 지금 또 내부 사정을 보면은 또 이게 이 검찰 개혁 법안도 있지만 선거제도 개혁안도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본회의 의결로 통과가 되는 건데 그러려면 자유한국당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정당들과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연대해야 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속사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에 조금 시간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네. 그 지금 선거법 말씀도 하셨는데 그 국회의원 정수 확대 두고도 지금 당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죠? 네, 다른 입장인데 약간 정의당은 그동안에는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약간 군부를 짚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선거법 제도 관련해서 자유한국당도 자 이걸 늘리게 되면 자유한국당도 동참이 가능하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선거제 개혁됐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 330명 정도로 늘리면 어떻겠냐 하고 이제 약간 이제 불을 지폈는데 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는 절대 반대야. 300명이고 그리고 우리는 아예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해. 이러다 보니까 의견이 자유한국당은 상충되고 있는 것이죠.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인 거죠. 비례를 없애고 그냥 270석으로 줄이자. 지역구만 네. 하자.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당마다 견해 차이가 커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통이 좀 클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상당히 무겁게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300명, 300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왜 그걸 강조하십니까? 제가 좀 무겁게 말씀드릴 수밖에 300을 없는데 강조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290이 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마냥 적어진다고 하면서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310명 이렇게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300, 네. 300 이렇게 됐어요. 네네. 네. 민주당 입장은 어때요, 정상이죠? 민주당은 뭐 공식적으로 뭐 입장을 뭐 내비치지는 않고 있는데, 근데 좀 안에서는 좀 복잡한 듯한 좀 그런 모양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 지역구 의원들은 이 현행 300석을 유지를 하면서 선거제도로 개혁을 하면은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좀 반대를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상황인데. 지역구가 사라질 수도 네,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네. 이게 정수를 늘리면은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는 말이죠. 네. 근데 또 그러자니 뭐 세비를 다 동결을 하고 뭐 300명이든 330명이든 세비를 똑같이 뭐 예산을 지금 부여를 한다고 해도 이 국민들의 정서가 사실 쉽지가 않기 그럼요.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어도 단박에 맞히실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총 몇 명이게요? 네. 방송만 잘 듣고 계셔서 뭐 방송 안 들으셔도 다 알죠. 뭐. 마지막만 청취자 들으셔도 여러분들인데. 네. 사실 국회의원 수보다는 국회의원 정수. 네. 예. 정수입니다. 네. 핑크벨이 그래도 힌트 좀 주세요. 제가 또 무겁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네,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네. 스파르타. 뭘 타요, 자꾸? 스파르타가 자, 기대. 영화 정답 제목이네.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카톡 열어놨습니다. 상품도 무겁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중찬 소장 정상강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